네, 안녕하십니까. 전재민 지식방 UTV 진행하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차세대 보안 플랫폼 귀사는 지메일 첨부 파일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김영표 부장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기 보면 저는 제 눈에 딱 뜨는 게 4세대 보안 솔루션도 아니고 보안 플랫폼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게 보안 솔루션과 보안 플랫폼이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네, 사실은 원래는 저희도 보안 솔루션이라고 했었는데요. 네네네. 본사의 지침이 바뀌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보안 플랫폼으로 어. 가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뭐 그냥 뭐 플랫폼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라인업을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출시하면서 커왔고요. 네. 그런 뭐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꿈꾸고 있는 거죠. 저희 네네네. 팔로알토 네트워크 본사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의 보안이라든가 네. 언넌 매리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안티 APT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에 이제 적용하면서 네. 이거를 전사적인 보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네. 보안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어프로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가 오늘 뭐 한 시간 동안에 차세대 방화벽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또 보안 플랫폼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관점 하나라도 좀 느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까 제가 팔로알토 제가 네. 퀴즈냈잖아요. 네. 팔로알토가 있는 주도 지금 그 수도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지금 오늘 물론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일단?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2007년도에 얼마 안 됐네. 설립이 됐습니다. 네.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보안 전문 회사일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게 보안이라는 것은 옛날 2000년도부터 이미 화두가 된 거고, 그런데 2007년도에 뒤늦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 2007년도에 저희가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그 처음 만드신 CTO 되시는 분은 이제 그 체크포인트에서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던 네. 니루죽이라고 하는 분과 네. 그다음에 네스크린에서 NS 플랫폼, 네스크린이라는 회사에서 NS 플랫폼을 처음 만들었던 야밍마오라는 분이 네. 계십니다. 그 두 분이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이유는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네. 어떤 유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의 보안이 부족하다. 근데 우리가 자, 지금에 있는 방화벽 말고 새로운 개념의 방화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2007년도에 네. 설립이 됐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네. 보안 플랫폼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겠네요. 네, 그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존의 컴퓨팅 환경 특히 보안 관련 관점에서는 어떠했는지, 그거하고 현재는 어떤지 그거 좀 비교 좀 해주시죠, 먼저. 네. 네, 뭐 기존에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그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있어서 이제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네. 이런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땐 아주 단순했었죠. 네. 그러니까 메일을 위해서 25번 포트를 썼었고 HTTP를 위해서 이제 80 포트를 썼었는데요. 네. 굉장히 직관적이었고 규칙을 잘 따랐죠. 그럴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네네. 그다음에 세상이 그거를- 뭐 단순했으니까 그때만 맞습니다. 해도. 네. 그거를 지금처럼 막 해킹을 하고 뭘 해서 어. 돈을 한번 벌어볼 수 있어. 뭐 이런 관점은 그땐 많지는 않았던 네네. 거죠. 덜 전문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네네. 자, 근데 여기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있잖아요. 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네. 다 뭔가 안 맞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ACL, 억세스 필터라고 네. 볼 수 있죠. 근데 네. 억세스 필터를 이제 양쪽을 이제 TCP/IP 통신은 이제 양방향 그렇죠. 통신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얼마나 잘 간편하게 어. 해줄 수 있느냐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그게 이제 모든 방화벽의 근본이 되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참 얘를 한국말로 하자니 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그 단순했던 환경이 지금 되게 많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존 방법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데, 현재 환경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뭐 클라우드, 뭐 소셜 네트워크, 뭐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또 뭐 주목할 만한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모바일 기기나 아이패드 같은 거 가지고 회사에 가서 쓰거든요. 네. 회사의 인트라넷에 접속을 해서 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 보통 가면 회사의 기기를 제공해주는 PC에 PC 보안 솔루션이 깔려서 썼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아이패드나 네.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네. 직접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을 하죠. 거기에 대한 보안 문제들. 네. 그다음에 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뭐 320 공격이나 625 어택 네. 같은 거 굉장히 화두가 됐었죠. 네네. 그런 공격들 어떤 전문적이고 지능화된 공격들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된 거죠. 네. 돈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쪽에.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다양성과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클라우드 뭐 소셜 뭐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보안 운영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좀 안 좋아져야 저희 네. 같은 회사들도 이렇게. 근데 어떻게 안 좋아지는 게 안 좋아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그 조직에서의 그 어떤 그 포지셔닝의 어떤 계속해서 앞으로의 어떤 위상이랄 것도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전 개인적으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터넷의 어떤 효용성, 네. 어떤 편의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네. 그 반대급부로 보완해야 될 것들도 많이 늘어날 그렇죠. 거고. 네. 그럼 그 보완해야 될 것들을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보완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야. 어떤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해 주는 사람이 보완을 해준다. 좋네. 저 같은 사람이 네, 보완의 네. 보완이면 네, 네, 네. 이 보완을 사시는 분들은 네. 보완의 보완에 네. 보완을 하시는 네. 분들이 되는 개그맨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욕한.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예, 예. 그럼 방학도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창업자들이 2007년도에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당면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것을 2007년부터 준비했으니까 네. 상당히 많은 대비가 됐겠네요. 이런 것들 대안이. 네, 네, 그래서 뭐 기존의 방화벽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왼쪽 화면을 보시면 네. 그 빨간색 벽돌이 이제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 보안 제품인데 네. 뭐 80 포트랑 443 포트는 열지만 네. 그 안에 흐르는 실제 트래픽들 네.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지메일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네. 링크인이라든가 어떤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80 포트를 통해서 통신은 하지만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80 포트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보안 담당자들. 네,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스레트를 어떻게 아. 통제하고 우리가 가시성을 제공해서 차단할 거 차단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부의 파일들을 외부로 유출할 때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 네. 이런 관점들이 생겨난 거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재 지금 운영자의 관점에서는 네, 이런 맞습니다.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레거시 방화벽으로 제가 써놨지만 지금의 이제 방화벽 환경에서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포트들을 방화벽 정책에다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이제 MS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면 네. 자기네 회사의 액티브 디렉토리가 어떤 포트를 쓰는지 몰라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액티브 디렉토리는 다이나믹한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네네. 물론 어떤 기능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포트를 쓰거든요. 네네. 이거를 현실적으로 방화벽 정책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포트나 IP를 가지고 차단한다는 건 굉장히 네. 어려움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뭔가 네.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진 거죠. 네. 이게 뭐 방화벽이 아니라 구멍이 숭숭 다 뚫려 있네요 지금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런 의도로 만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날카로우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여기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네. 네. 예.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포트 넘버나 IP를 기반으로 기존에 막았었죠. 근데 사실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우리가 디코딩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면 네. 포트 넘버랑 IP를 볼 필요가 없겠죠. 아, 그렇죠. 그게 Next Generation Firewall, 즉 차세대 방화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를 포트 넘버나 이런 걸 통해서 파셜하게 보는 게 아니고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본질을 보는 거죠. 그 프로토콜 자체를 분석을 해서 이건 액티브 디렉토리 프로토콜이야. 네. 자, 방화벽에서 방화벽 정책상에 액티브 디렉토리 땅 찍어서 막아보자. 이렇게 바뀌는 오케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리 레벨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막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책적인 관점으로 막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이 더 발달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더 발달되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사용자의 컨텍스트까지 얘가 맞습니다. 뭔가 그것까지 인지해서 뭔가 인텔리전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 보시면 네,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오늘 이 방송에 제목이 있었잖아요. 제목. 네. 지메일의 첨부 파일을 네?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바이러스를. 네. 자, 이게 그거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장표 갖고 좀. 네. 네, 어떤 보시면은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실제 네.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 장비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왼쪽 클라이언트 PC가 있고 오른쪽에 네. 인터넷이나 어떤 다른 뭐 브랜치 오피스 같은 걸 통신하는 구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자, SSL 통신을 하는 부분들은 네.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관점에서 그냥 SSL로만 보이겠죠. 아, 네, 그렇죠. 왜냐면 SS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암호화 프로토콜이고 내가 통신하는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SSL이라는 프로토콜이 소셜 네트워킹이나 개인적인 어떤 통신의 어떤 하나의 주요한 프로토콜로 자리 잡으면서 뭐 내부에 있는 자원이 유출된다거나 네. 스레시 들어온다거나 하는 그런 위협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실제 한번 그 안에 내부를 한번 음. 네, 봐주시면요. 네네. 네, 클릭을 한번 네. 해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SSL을 이제 디크립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SSL 암호화된 걸 풀어서 보니 이제 Gmail이라고 하던 게 그제서야 네. 보이더라는 거죠. 아, 네. 그 전엔 몰랐어요. 네. Gmail이라는 몰랐는데 SSL을 까보고 나니 Gmail이네. 하지만 이거를 그냥 SSL 디크립션 한다고 해서 SSL 디크립션하는 전용 장비가 Gmail이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 Gmail이라고 하는 것도 웹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렇죠. 단순하게 HTML 코드를 가지고 Gmail을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HTM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틀. 네. 통신하는 틀, 익스플로러 상에 제공한 틀인 거고 그 안에 웹 애플리케이션으로서 Gmail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어떤 장비는 어떤 보안 솔루션은 그 Gmail을 웹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해야만이 네, 알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구글톡도 마찬가지입니다. SSL로 암호화가 돼 있고 그 안에 구글톡을 해서 파일도 송수진하고 채팅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눌러보시면 누군가 예를 들어서 APT 공격을 시도하는 네. 어떤 나쁜 사람이 아이디를 탈취를 해서 음. 이 파일 좋은 거야 한번 받아서 봐봐 하고 파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클릭하는 순간 내 PC에 다운로드가 되면서 뭔가 실행이 되면서 APT의 어떤 타임 투 어택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그런 숙주로서의 네. 좀비 PC가 되는 거죠. 한번 또 클릭을 해주시면 자, 감염이 될 수 있죠.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현재 B사의 네트워크에서는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자, 그러면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겁니다. 시청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까 질문 던졌잖아요. 네. 그 볼 수 있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그냥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어. 우리가 현실이 좀 궁금해서. 일단은 뭐 가이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PC에서 보는 거 말고 네. 일단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네네. 하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네네.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지금 Gmail 안에 있는 네. 첨부 파일이나 네. 첨부 파일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장비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네. 동시에 SSL 디크립션 하면서 애플리케이션도 보고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첨부 파일을 안티바이러스 매칭하는 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네네. 그런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기는 쉽지가 네. 않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야지. 다 돼 있는데 그걸 질문을 던지면 안 들어. 아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런 질문을 제목으로 했을까. 네. 되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참 난감한데 그럼. 네. 자, 이제 보안이 결국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네요, 그죠? 예, 네네네. 그래서 뭐 보시면 뭔가 좀 굉장히 사이버틱하고 질서정연해졌죠. 애플리케이션들이 일렬로 줄을 쫙 서서 네. 이제 뭔가 좀 뭐 진보된 네. 뭐 이런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쫙 스캐닝 받고 네.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도 보고 아, 스레드들도 보고 네.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정책 설정을 통해서 네. 너는 통과하면 안 돼. 이런 네. 걸
해줄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 보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내부 자원이 그렇죠.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예, 퍼포먼스 줘야 보장이 되고 당연히죠. 되면서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스캔이라는 용어가 딱 와닿네요. 이 그림을 보고 스캔, 정말 모든 걸 스캔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가트너도 차세대 방화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맞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네,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가트너에서 이건 언제 정의한 겁니까? 가트너가 이거는? 한 3년 3년 정도, 전? 어. 예, 2011년도에 11년도. 정의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트너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포트나 프로토콜, SSL, 인크립션 이런 거와 무관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IP 주소가 아니고 네. 이제는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네.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애플리케이션과 유저를 보면서 그 안에 흐르는 각종 공격들, 네. 심지어는 언노운 멜웨어들, 네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시그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언노운 멜웨어들도 탐지하거나 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술들이 필요한 거고, 자, 다 좋은데 자, 그러면서도 퍼포먼스를 고객사의 게이트웨이 환경이나 실제 실망 환경에서 유지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하는 이제 기준을 정하게 된 거죠. 그럼 이 가트너가 뭐 정의한 이 기준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창업자들이 2007년도에 뭔가 서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제품에 녹여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화벽에 그죠? 맞습니다. 네, 그 녹여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 그걸 네.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녹여져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이 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컨텐츠입니다. 사실 좀 전에 그리고 제가 벌써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네. 네. 애플리케이션을 봐야 하고 사용자를 봐야 하고 컨텐츠를 봐야 한다라고 네. 하는 가치가 네, 차세대 방화벽의 세 가지 포인트.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면 이제 경품 주고 같은 걸 할 때 네네네. 여쭤봅니다. 네. 질문 중에 하나. 네. 차세대 방화벽의 세 가지 가치는 뭘까요? 네. 이제 요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이 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기존 1세대 방화벽하고 네, 완전- IP와 네, 포트와 네. 봤던 거를 네. 그거를 단순 볼 필요가 기능이 아니라 없다라는 건 기능이 아니라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점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기존의 가치는 그대로 있고요. 네. 그 가치 위에 뭔가 더 네. 쌓아서 네네. 상호 보완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조금 오케이. 더 맞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됐을 때 옛날 우리가 이제 기존 방화벽에서는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네. 보시면은 MRTG 그래프입니다. 네네. 그래서 MRTG 그래프를 보면은 뭐 CPS, 뭐 PPS, 패킷 퍼 네네. 세컨드, 네네. CPU 사용 이런 거 보셨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옛날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되게 좋아했던 것들이죠. 네? 그렇죠. 익숙해져 있던 것들. 굉장히 네. 보고하기 좋은 그렇죠, 그렇죠. 팀장님께 보고하기 딱 좋은 네. 자료죠. 네네. 그래프와 함께 MRTG가 참 좋은 툴이었습니다. 네네. 보고 용도로. 예, 어쨌든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MRTG 그래프를 썰어서 네. 잘라서 그 안에 있는 트래픽을 봤더니 자, 이러한 네. 애플리케이션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페이스북, 스카이프, 네네. 네이턴 메신저, 파일 송수신하고 구글 톡으로 네. 뭐 멜웨어 받고 뭐 클럽박스에서 뭐 야동도 좀 그렇죠. 받아주고 그렇죠. 뭐 네.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 그런 것들을 쓰는 사용자나 사용자 그룹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네. 네, 그런 그룹이 있을 거고요. 그 사용자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문서들, 콘텐츠들을 컨텐츠들을 주고받겠죠. 네. 네, 내부의 보안에 위배되는 그렇죠. 비밀 문서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멜웨어가 담겨져 있는 파일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 악의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건데 회사에는 되게 데미지가 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행위들이.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뭐 회사마다 정책이 있고 보안의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 있으시겠지만 네네. 그런 비인가된 이런 행위들을 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네. 향후에 보안을 위해서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만 표현하면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네. 실제로 오퍼레이션 환경에서 지메일 첨부 파일에 안티바이러스가 올라갔더니 어떤 로고가 남고 어떻게 막고 하는 것들을 좀 동영상으로 좀 네.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한 15분 정도 야, 소요가 되는 오늘 뭐야 예정입니다. 이렇게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 나오신 건데 되게 준비를 잘 하셨네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청자를 위한 마음가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지금 이거를 한번 이제 틀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것들인지. 네. 볼까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뭐 일단 실제로 방화벽 장비에 대한 랩을 구성을 해서요. 뭐 AD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한 겁니다. 실제 네.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그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김영표 부장 네. 저 아이디가 제로입니다. 네. 제로라는 개인적인 아이디를 쓰는데요. 저 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게스트 유저죠. 게스트 유저가 회사를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막 너네 회사 가서 막 비트토론토 해가지고 막 파일 땡겨받고 막 방화벽에 막 네네. CPS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죠. 네. 네, IP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파일 서버에도 접속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방화벽이나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접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FTP로 접속을 하는데요. 네. 지금 1433 포트로 접속을 했습니다. FTP는 보통 20번, 21번 네네. 쓰죠. 1433 포트로 FTP를 접속을 합니다. 기존의 포트 기반의 방화벽들은 이 FTP를 열어주려면 1433을 열어줘야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트 넘버를 보지 않거든요. 네. FT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토콜 스펙 자체를 보기 때문에 포트 넘버를 뭘로 하더라도 이제 FTP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이따가 실제로 이제 로고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접속되고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비트토론트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가 이 왼쪽에 좀 네. 아, 이 정도 괜찮아요, 좀. 이 정도는 비트토론트 괜찮습니다. 네. 툴도 아, 네, 시청자들도 먹고 저런 거 좀 살아야죠. 필요해요. 시청자한테도 지금 오후에 노곤한데. 네, 보시면은 이게 실제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UI고요. 네. 저희는 이제 뭐 웹 기반 HTTP, HTTPS, 그다음에 텔넷, SSH, 콘솔 이런 어떤 매니지먼트를 제공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GUI를 통해서 보통 운영을 많이 하십니다. 네. 실제 방화벽 정책을 선언하는 창이고요. 그래서 별반 아마 뭐 방화벽 장비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반 틀리지가 않습니다. 네. 보시면 소스 어드레스 있고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 넘버를 지정하는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차세대 방화벽은 특이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유저라는 네. 탭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탭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프로파일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네. 보이시죠? 네. 이게 네. 이제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티바이러스, IPS, 안티스파이웨어, URL 필터링, 파일 블로킹 네. 이런 기능들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아키텍처상 한 화면에서 싹 다 설정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놨습니다. 운영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그런 강점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언노운한 유저로 들어왔습니다. 네. 언노운한 유저는 어떻게 보면 게스트 유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유저가 들어와서 방화벽을 미리 설정해 놓은 거를 디저블 했던 걸 이네이블 하게 돼요. 이네이블 하게 되면 잠깐 보면 언노운한 유저가 네. 비트토론트나 네. 뭐 어떤 그 SMB라고 해서 윈도우 그 연결해서 파일 네. 이렇게 가지고 오는 서비스나 아니면은 원격 데스크탑 연결 RDP나 RDP. P2P는 팔로알토가 알고 있는 전체 P2P 뭐 125개 정도 되네. 그거를 전체 그룹핑해서 한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정책. 그다음에 FTP도 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에 대해서 차단하는 정책을 세워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포트가 아니라 이제 정책 기반으로 하죠. 맞습니다. 거죠. 포트 넘버는 하나도 안 써 있죠. 없죠. 그렇죠. 네, 없네요. 애플리케이션만 네. 오케이. 보이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 적용을 이제 저희는 커밋이라고 하는데요. 네. 커밋하게 되면 적용하게 되고, 자 그래서 파일 접속 안 되는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보시면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못했다고 나오시죠? 네. 그다음에 비트토론트도 아까 이렇게 끊겼습니다. 이게 데모지만 정책 딱 정리하면 그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청에서? 정책이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전에는 이게 정책에 적용되면 네. 기존에 맺어져 있던 세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새로 들어오는 세션에 대해서만 방화벽 정책에 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네. 기술이었습니다. 네네. 세션을 유지해야 돼. 기존에 맺어져 있던 세션이 끊어져 버리면 장애니까. 네네. 그게 이제 기본이었지만 네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방화벽 회사들이 리매치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방화벽 정책에 맞춰서 현재 맺어져 있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한 그 세션들을 리매치를 해서 아, 그 정책에 맞게 바꾸는 거죠. 아, 다시- 허용이었지만 오케이. 리매치해서 아, 차단으로 바꾸면 그 순간에 차단이 되는 겁니다. 옵셔널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네트워크이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세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자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정책 적용해서 바로 네. 디파인 될 수 있게 이제 네. 리매치하는 옵션. 디폴트가 그렇게 되어 사실 있어요. 요즘 같이 뭐 가상화 클라우드 이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바로바로 리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유연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 연결도 허용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네. 실제로 이제 저희 이게 모니터 탭의 모든 로고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언노운 유저가 네. 언노운한 유저가 음. 어떤 비트토런트라든가 음. 어떤 MS SMB 음. 그러니까 파일 네네. 윈도우 데스크탑 연결해서 땡겨오는 거 있죠. 네네. 그것들이 음. 차단된다라고 하는 로고를 실제로 보실 수가 있는 네. 그냥 애플리케이션 인지했고 이 비트토런트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차단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네. 이 비트토런트를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마 뭐 네트워크 보안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방향 다이나믹 포트로 통신을 하거든요. 네. 다이나믹 포트로 통신한다는 건 어떤 포트로 통신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우리가 어. 1번부터 6535까지 싹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비트토런트라고 하는 그 위에 단, L4 위에 단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막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들이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 필요한 네. 이유가 되겠죠. 기존의 L2, L3에서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IP 기반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질 않겠죠. 그건 네네. 그거대로 그렇죠.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제 시너지가 네네.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FTP도 이렇게 차단이 되시는 거를 네. 1433 포트인데 FTP라고 인지를 했죠. 네. 기나이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왼쪽 상단에 저희가 검색을 할 때 불리언 연산자를 써서 네. 이렇게 쭉 검색 조건을 줘서 엔드엔드 줘가지고. 네, 검색할 수가 있고 뭐 원하시는 뭐 1000줄, 1000 스트링 뭐 상관은 네네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유저에 대한 허용을 했고요. 이제 허용 정책에 대해서 이제 허용은 됐는데 실제 어떤 그 안에 제가 허용된 웹, 뭐 Gmail을 통해서 뭔가 컨텐츠를 보내거나 한 거에 네네. 바이러스 파일이 숨어 있다거나 파일을 업로드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불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한 시연을 드리는 겁니다. Gmail에 들어갔죠. 네. Gmail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 그 어떤 허용된 애플리케이션이지만 거기서 세부 어떤 것들은 또 세부적으로 또 그렇죠. 세팅할 수 허용된 있네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오케이. 허용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거기에 뭐 허용 트래픽 안에서 특정 액션 IPS나 같은 것들은 뭐 안티바이러스에 걸리는 파일들 왔다 갔다 하면 차단해야죠. 네, 그렇죠. 자, 그거를 말씀을 오케이.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SSL 디크립션 되어 있는 걸 이제 디크립션을 했죠. 네. 그 상태에서 앱을 인지한 상태에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한 거를 이렇게 차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고를 실제로 보시면 자, 아까 뿌띠라고 하는 파일을 올렸고요. 네. 뿌띠라고 하는 파일을 Gmail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업로드를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포트 넘버도 나오고요. 네. 443 포트로 나가네요. 그래서 Gmail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첨부하는 거를 우리가 차단을 했다라고 하는 로고가 바로 찍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뿌띠라고 하는 파일을 이 사용자가 Gmail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올리다가 잘렸구나 라는 거를 보안 담당자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기존에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알 수도 없었죠, 사실은. SSL로 흐르는 안에 있는 트래픽 자체를 못 봤는데. 자,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의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사실
그 보안에 대한 내부자 위협은 상당히 많이 감소되겠죠, 네, 그죠? 난리가 나겠죠. 네네. 그렇죠. 네. 뭐 물론 그런 문제도 실제로 있습니다. 뭐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되기 전에 일단 들고 일어나겠죠. 왜 이런 걸 보느냐? 네네. 실제로 고객사 중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사인을 받으시죠. 네네. 요즘에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럼 유저를 어떻게 연동을 하느냐. 실제 AD 서버, AD의 도메인 컨트롤러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이 연동돼서 유저를 긁어오는 네. 화면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들어 봤고요. 이제 그 AD와 연동한 유저를 위해서 연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프로그램 전용 에이전트를 가지고 아주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사용자들을 긁고 오는 전용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자를 네.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뭐 수백 명,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장비 자체에 AD 서버 연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장비 자체에서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별도의 전혀 추가적인 솔루션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도메인 컨트롤러의 시큐리티 로그를 통해서 가져오는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벤트 로그를 이제 그룹 매핑하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저 정보도 가지고 오지만 이제 LDAP 트리라고 하죠. LDAP 트리에 저희가 오유값 안에 그룹 정보나 그 유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디파인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1000개의 오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 방화벽 정책에 필요한 게 10개면 네. 10개만 이렇게 네네. 옮겨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책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그 시나리오를 상정을 좀 해봤습니다. 신규 입사한 네. 엑스맨이라고 하는 그런 네. 사용자가 도메인을 통한 로그인을 시도를 했고, 음. 그리고 얘는 이분은 신입 사원이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뉴 인플로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뉴 인플로이 그룹은 내부 자원은 접속 가능하지만 뭐 외부 메일이나 뭐 다른 인터넷 차단합니다. 네. 죽어라고 일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P 받아왔고요. 커맨드를 보시면 DHCP IP 받고 네. 도메인에 조인했다라고 하는 거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센유를 통해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티브 디렉터리 도메인 컨트롤러 안에 있는 매니지먼트 시트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뉴인플로이라는 그룹의 소속 그룹이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가 보는 거는 AD에 뭔가 특별한 기능을 연동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단순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큐리티 이벤트 로그에 기록돼 있는 IP와 ID 정보만을 그냥 리드 옹리 권한으로 긁고 오기만 합니다. AD에 전혀 영향을 네네. 줄 수도 없고 오케이. 줄 일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ID 정보와 밑에 이 IP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방화벽에 현재 매핑된 그 ID에 대한 IP 정보, 네. 그다음 그 ID에 대한 그룹 정보를 이제 어떤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ARP 테이블이나 네, 뭐 네. 맥 테이블을 가지고 있듯이 그 테이블을 가지고 방화벽 정책에 실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규 직원인지 어디 뭐 간부 직원인지 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네, 여기 정책이 보시면, 달라진 거죠, 네, 따라. 딱 나옵니다. 네네. 실제 이게 방화벽의 CLI 화면이고요. 그래서 매핑된 화면을 봤더니 자, 저 뉴엔-1의 엑스맨이라는 사용자가 뉴 인플로이 그룹에 오케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네네. 그럼 네. 우리는 엑스맨으로 정책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뉴 인플로이라고 하는 그룹으로도 그렇죠. 정책을 그렇죠. 설정할 수가 있는 네. 겁니다. 네, LDAP 그룹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자는 자 웹메일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만 해야 되니까. 네, 일만 해야 되니까 그쵸. 웹메일 접속하면 싹 다 네네. 막아버리고 친절하게 야 블록됐어 네, 이런 메시지도 막 띄워주고요. 물론 이게 포털은 되는데 뭐 상점은 이제 메일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분은 줘야죠. 웹메일은 보안상 쓰면 안 된다고 명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아까 보면 소스 유저의 필드가 비었었죠. 언노운한 유저였으니까. 지금은 AD랑 연동된 유저이기 때문에
엑스맨이라고 하는 유저가 네이버 메일이나 G메일에 의해서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이 룰에 의해서 네. 차단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로그로 나오는 거죠. 아주 궁금해지 이 애플리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 모든 걸 인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 전 세계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 얘가 인지할 수 있는 겁니까? 아, 물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네, 엔지니어 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애플리케이션은 표준이 아닙니다. 네, 립이나 그렇죠. OSPF처럼 네. 어떤 뭐 ISO 표준 RFC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네네. 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제가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죠. 네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그 뭐 수만 가지 몇십만 개가 되는지도 모를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현재 1860여 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이 디파인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실제로 고객사 전체 저희 DB 쪽의 평균 네. 애플리케이션을 인지되는 커버리지가 한 75%에서 80% 정도 아, 됩니다. 네네. 그럼 나머지 20%에서 30%는 저희가 인지하기를 unknown TCP 네네. 아니면 아. unknown UDP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unknown한 트래픽을 known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웹 서버로 가는 DB 서버로 가는 트래픽이다. 네. 애플리케이션이 디파인은 안 돼 있는 게 내부에서 개발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트러스트한 트래픽이다. 이런 거를 커스텀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만들어져서 트러스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가시성 아이씨. 확보가 되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언노운한 비율을 늘려나가는 게 네. 차세대 방화벽을 잘 쓰는 아, 그런 그렇겠네요. 방법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역시 네? 역시 감점이 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냥.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뭐 룰에 AD2라고 하는데 걸린 겁니다. 위에서 방화벽은 아시겠지만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걸렸고 이 사람이 한 명 있는 거는 유저고요. 네. 사람이 두 명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남자 여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AD New Employee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고 제가 엑스맨이라고 유저를 줬지만 네. 자, 그룹으로 방화벽 정책을 설정을 그렇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Y맨이 됐던 Z맨이 됐던 A맨이 됐던 이 그룹 안에 속해 있다면 방화벽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죠. 없겠죠. 그렇죠. 거기에 이 유저로 연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간결해지고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연동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네네. 그 사용자가 이렇게 차단돼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신규 입사자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일만 열심히 해서 이제 너는 이제 잘했어. 이제 실제로 인사 발령을 받아서 이제 네. 시큐리티 팀으로 네. 이제 옮겨왔습니다. 원래 이 시큐리티 팀을 항상 모든 인프라 운영팀이나 뭐 인사팀이나 이런 팀은 다 인터넷을 싹 다 틀어막고 네, 모든 네. 거 URL 필터를 걸고 네. 하지만 보안팀은 예외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팀에 이제 엑스맨이 발령을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룹 이제 실제 AD 운영자가 그룹을 삭제하고 시큐리티 팀이라는 팀으로 그룹을 넣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방화벽 장비의 유저가 이런 지금 기존의 뉴임플로이였던 게 그룹 바뀌었네요. 시큐리티 팀으로 그죠? 시큐리티 팀으로 뉴임플로이에서. 바뀐 겁니다. 물론 네.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네. 이렇게 빨리 했지만 네, 사실 네. 한 1분 정도 아. 시간이 폴링 타임이 그 정도 되거든요. 1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엑스맨이라고 하는 사용자는 뉴임플로이라고 하는 그룹의 제어를 받지 않고 시큐리티 팀이라고 하는 그룹의 제어를 받을 겁니다. 네. 네. Gmail 등에 접속을 했고, 그래서 실제 뭐 정책상에서 네. 그 Gmail을 통해서 이제 웹메일을 이제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해서 뭔가 첨 파일에서 날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첨 파일을 하필이면 안티바이러스였어요. 아, 네. 네. 그거를 이제 상정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네.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APC run cmd.exe가 사실은 320 어택 때 굉장히 메인이 됐던 실행 파일입니다. 네. 네, 이것도 그
그 친구들 중에 하나고요. 음. 얘네들이 차단이 된 거고 이게 뭐 아마 Gmail 안에서 차단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비를 먼저 통보하니까 네, 그렇죠. 로고가 볼 거고요. 네. 그다음 실제 정상적인 파일을 업로드 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랬을 때 로고를 한번 보시죠. 그럼 이런 거는 제가 저희 제목이죠. 네. G사의 네트워크는 그쵸. Gmail의 첨부 파일에 있는 악성 코드를 차단할 수 있느냐. 일단 보시죠. 이 시간에 엑스맨이라는 사용자가 Gmail을 쓰다가 이 바이러스를 업로드하다가 딱 걸렸어요. 네.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로고에 남습니다. 음. 근데 이게 로고는 그냥 한 줄이지만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SSL을 디크립션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유저 아이디 기반으로 정책이 설정되어 있고요. 네. Gmail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해야 되고요. 동시에 IPS나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파이웨어가 항상 기동을 하고 있어야 네네. 되겠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해당 아, 플로우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Gmail 안에 있는 악성 코드를 인지해서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나중에 차세대 방화병을 고려하거나 고민하실 때 네, 이 부분 한번 분명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거냐? 네. 뭐 유저를 연동하는 거냐? 그럼 이런 것들을 연동했을 때 시대 오퍼레이션상에 어떤 임팩트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굉장히 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런 오퍼레이션 된 거를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고 모니터링 된 결과를 레포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센터라고 ACC 탭에 보시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IP들, 유저 정보들도 쭉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보시면 소스 컨트리에 대한 정보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정보, IANA 가지고 있는 이 IP에 대한 어드레스 정보들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룰에 걸렸는지, 어떤 존에 허용이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URL 필터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URL을 주로 쇼핑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다 나오고요. 이 통신을 통해서 어떤 보안에 위협이 됐는지를 한 화면에서 네. 볼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보는 게 아니고 화면에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툴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에 이러이러한 파일들이 오갔다. 뭐 G 파일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Gmail을 통해서 어떤 뭐 그 바이러스가 올라갔죠. 그런 거를 실제 그 이제 팀장님이 야 이거 뭐야 분석해서 보고해 라고 해서 요청을 한 거죠. 담당자한테. 네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한다라는 거 실제 ACC에 들어와서 Gmail에 실제 이런 공격이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엔드 조건을 줘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네. Gmail에 이 바이러스가 검색된 사람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거기 엑스맨이 딱 눈에 띄죠. 그래서 엑스맨을 띄어서 이렇게 보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걸 빼고 Gmail 이러면서 엑스맨인 거에 대한 분석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뭐 엔드투엔드로 드릴다운했다가 또 위로 또 거실어 보았다. 이런 네, 게 맞습니다. 쉬워지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엑스맨이라고 하는 게 나쁜 놈이야. 네. 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네.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엑스맨으로만 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검색을 해보니까 이상한 게 있네. 이게 왜 미국으로 통신을 하지? 음. 뭐 이런 네네.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엑스맨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쭉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자, 미국으로 통신하는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엑스맨이 미국으로 통신한 내용만 쫙 네네. 뽑아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로그를 보고 싶다. 네. 그럼 여기서 바로 트래픽 로그라고 하는 걸 찍으면 아까 봤던 모니터 탭으로 네. 바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동을 해서 이게 그냥 찍히는 거예요. 네, 찍혀서 오케이, 엑스맨이 어떤 오케이. 플로우를 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뭐야? 보안의 종합 분석 툴 보안의 CSI네. 보안의 CSI.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의 목적은 팀장님한테 보고하는데 그 기대 네.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분석된 거를
유저 액티비티 형태 레포트 상태로 아까 보았던 거를 엑스맨이라고 해서 엑스맨 나쁜 놈 이런 이름으로 네네. 이제 시간 단위를 주고 레포팅을 뽑는 겁니다. 네. 뽑으면 그런 정보들이 PDF 파일이나 뭐 CSV 파일로 주거든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팀장님 얘가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뭐 애플리케이션 내용이나 어떤 URL을 썼고 뭐 이런 정보들이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단일한 UI에서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오케이. 뭐 지금 뭐 더 설명드릴 게 있지만 네. 지금 어쨌든 이 오케이.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요 동영상을 이제 뭐 저희 이제 플래티넘 파트너사 중에 하나인 이제 뉴엔 네트워크스의 김웅로 차장님이라는 분이 네네.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야, 감사의 말씀. 그분 대단하시다, 내공이. 대단하시죠. 그럼 이 시나리오를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같이 만들었고요. 야, 같이 그거 하면서 같이? 만들고 캡션 야.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이제 시나리오가 거의 좋, 전적으로- 시나리오 좋네, 시나리오가 좋아. 네, 전적으로. 엑스맨 저 누구 아이디어예요, 엑스맨? 엑스맨은 제 아이디. 아, 좋아요. 엑스맨 좋았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하여튼 자, 근데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결국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지메일 첨 파일을 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백엔드에서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멀티로 보면 결국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능은 어떻게 지금 관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저희는 뭐 그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안 믿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로 걸어보고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네네. 하지만 어쨌든 뭐 걸어보기 전에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이미 처음 2007년도에 만들 때부터 네. 지금 아까 보셨던 동영상 시연에서 보셨던 내용을 기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키텍처 네네. 자체가.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IP만 보던 거를 확장해서 어플리케이션도 볼래니까 이것도 얹혀야 되고 저것도 얹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플랫폼을 고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예.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나뉘어져 있다는 건데 컨트롤 네네. 플레인은 매니지먼트하는 플레인이고 데이터 네. 플레인은 실제로 트래픽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이 웹 매니지먼트 접속하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실제 흐르는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네.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뭐 시스로그가 엄청나게 많아서 CPU 임팩이 발생되더라도 컨트롤 플레인에 CPU가 올라가지 데이터 플레인에는 전혀 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품화될 때는 하나의 뭐 어플라이언스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여기 제공이 되는 보이는 겁니까?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7050 같은 120G 장비도 있고요. 네. 그래서 5060 20G. 어, 애플리케이션 기능 포함한 20G. 네. 그래서 뭐 스레시나 이런 것까지 하면 뭐 10G나 60G, 뭐 네네. 5G 뭐 이런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 뭐 URL 필터링, 글로벌 프로텍터라고 해서 SSL VPN, 와일드파이어라고 해서 언노운 매리어를 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 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나 어떤 뭐 예, 하단 쪽에 뭐 그런 제품 네. 라인업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차세대 방화벽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아까 동영상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보면서 어떤 그 느낌이 왔을 그래 이런 포인트구나 좀 느낌이 왔을 것 같거든요. 가시적으로. 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Q&A 시간 가기 전에 그 이제 시간 또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죠? 맞습니다. 보안 플랫폼 얘기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보안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네? 지금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뭐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라고 해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고민하는 건 이렇습니다. 현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이나 뭐 APT 솔루션을 위한 통제 솔루션들이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전사적인 보안 측면에서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이나 엔드포인트 보안을 한눈에 아우를 수 있는 한 번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듯이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DN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SDN에서 방화벽이 올라가는데 SDN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플랫폼에 맞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네네. 자,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네. 우리가 선도하고 네. 해나가겠다. 그런 어떤 기대 효과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스레DB, 차세대 방화벽, 엔드포인트를 잘 조합을 해서 네, 뭐 이렇게 마린메디 있게 파이어 배터리 한두 마리 섞어주는 이런 네네.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네. 제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번에 또 시간 있으면 이렇게 차세대 보안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또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럼 일단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서 저희 10분한테 그 CGV 영화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게스트께서는 답변해 주면서요. 좋은 질문자들은 이름 써주셔가지고 나중에 발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네. 김영표 부장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고 이메일 어드레스. YKIM 골뱅이 paloaltonetworks.com입니다. PALOALTO networks.com.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그 게스트이신 김현표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좀 댓글창에 썼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나중에 추가로 어떤 그 정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견적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견적 요청 같은 거. 그죠? 제가 좋아하죠? 어쨌든 간에 회사는 좋아합니다. 회사에서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이승호님, 회사 메일이 지메일인데 PDF를 첨부하면 메일이 안 가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아무거나 질문해달라 그러니까. PDF가 아마 Gmail 자체에서 막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PDF에도 다양한 매크로 등등이 있고 그 이상 행위가 의심되는 파일이 하면 지메일 같은 데는 플랫폼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싹 다 막아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환님, 팔로알토 방어벽 장비에서 자동으로 인지해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동으로 설정을 해주는지요? 어떤 거를?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종환님. 그다음에 손대호님, 팔로알토 네트워크 장비가 국정원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요? 국정원 인증을 받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 이제 그 CC 인증이 통용이 되죠. CC EAL4 플러스까지 현재 그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윤영식님, 기존 IPS 방화벽과 같은 여러 개 보안 장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기존에 방화벽이 있고,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있고, 안티스팸 솔루션이 있고, 어떤 프락시 같은 솔루션이 있었으면 이것들을 한 군데서 통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Gmail에 있는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보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개별 장비든 그것들은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통합적으로 종합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통합 보안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최준영님, 요즘 나오는 보안 장비들은 라우팅 모드와 브릿지 모드를 혼용해서 사용 가능한데 혹시 팔로알토도 지원되는지요? 그리고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당연히 모든 인터페이스는 모든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미러링을 받을 수 있는 모니터 모드에 대한 탭, L2, L3, VLAN 인터페이스에서 VLAN 인터페이스, 서브 인터페이스 선언을 하는 것, VLAN 태깅, 싹 다 되고요. 트랜스페어런트도 다 되시고요. 그걸 동시에 써서 하는 거에 대한 전혀 제약사항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거는 얼마나 많은 세션을 만드냐, 얼마나 많은 수루풋이 오가느냐에 대해서 스펙을 이제 확인해서 용량에 맞는 장비를 구매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좀 여기 최준영 씨처럼 여러분들도 좀 마이페이지 들어가서 자기 사진 좀 올려주, 얼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 얼굴 다 보면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여주는 게 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 여러분들 얼굴 보여줘도 됩니다. 회사에서 칭찬받는 방송이에요. 이 방송 들으면. 자, 김윤철님, 많은 방화벽 장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연 시간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되고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 시 패킷을 제어할 수 없는 문제로 패킷이 그냥 통과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요?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래픽이 많이 몰렸던 애플리케이션이 인지할 수 있는 디코딩 엔진에 문제가 있던 결국에는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내부 시스템에서는 얘를 바이패스를 해준다거나 이런 걸 선택을 하겠죠. 일단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 장비는 그런 경우에 그냥 차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사상이 틀릴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래? 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보안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능상의 문제이다. 해결책은
성능을 높이는 거. 되겠죠. 오케이.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벤더들이 네네.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류지연님 전문 스팸 메일 서버가 따로 있는데도 이런 제품이 필요한가요? 중복되는 게 아닐런지요. 그러니까 스팸 필터링 솔루션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스팸 메일은 이제 그 허용되지 않은 URL로도 가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럼 네네. 컨텐츠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뭐 베이지안 필터라든가 다양한 필터를 가지고 인덱싱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그런 전용 솔루션은 아니고 네트워크 단에서 또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방화벽 장비와 스팸 메일 서버가 연계돼서 할 수 있게 하신다면 굉장히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자, 김정민님, 브라이언 다이가 시만텍 정보보호 수석 부사장의 백신은 죽었다라는 발언이 보안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백신만으로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준비해야 집에서 안심하고 홈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결국에는 제가 뭐 아주 일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접속하고 있는 경로나 제가 접속하는 PC가 안전하면 되는 겁니다. 안전할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다른 데 접속을 안 하시면 돼요. 아, 네. 뱅킹만 접속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굉장히 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네네네. 좋아요. 저는 그 랩탑에다가 VM을 여러 개를 띄워놓고 씁니다. 아. 은행용 VM, 아. 뭐 이렇게 뻘짓거리용 VM, 뭐 오케이, 야동도 오케이. 받고 오케이, 이런 오케이. VM이 네, 있고 그러면 그 VM은 그냥 놀 때만 쓰고 은행을 할 때는 은행만 하는 VM을 켜서 그 통신만 합니다. 설령 다르게 뚫리더라도 다른 거에 영향 안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망분리, 네, 그런 요런 나름 이 개인적인 망분리를 하는 거고요. 대단하시다. 뭐 수석 부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APT 솔루션에 대한 어떤 네. 언급이 이후에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음, 되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완수님, 애플리케이션별로 차단 허용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책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뭐 아주 뭐 좋은 질문, 아주 그 실무적인 네,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자, 애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매주 목요일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은 검증 테스트를 거쳐서 이게 변경된 건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은 계속 매주 목요일 새벽에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옵니다. 네. 그럼 그 업데이트된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개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P2P라는 카테고리를 아까 설정을 했었죠. 그럼 P2P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P2P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어떤 특정 P2P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P2P가 들어오겠죠. 네. 하지만 P2P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변하지 않죠. 그 방화벽 정책은 바꿀 게 없는 겁니다. 네네. 그거는 운영의 묘인 거죠. 그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그러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 내부 개발자나 저희 같은 SE들이 해서 다양한 컴포넌트들은 있습니다. 운영상에 제대로 사용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최지환님, SSL을 디크립션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패킷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려면 장비의 CPU에 많은 부하가 있으려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한 팔로알토만의 알고리즘이 있는지요?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진 않고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좀 최신 장비들,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그 데이터 센터용 7000 시리즈 아까 어플라이언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 경우에는 SS를 이제 가속화해 줄 수 있는 칩 같은 거를 좀 더 강화해서 하는 거죠. 그 칩이 없다면 아마 모든 벤더들이 오케이. 아마 CPU 잡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네. 그거에 대한 일부 그 것들을 칩은 팔로알토가 만든 겁니까? 그런 건 아닐 네네. 거고요. 오케이. 아마 상용화된 칩을 아. 이제 내부 OS에 이제 포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커스터마이즈 시켜가지고. 커스터마이즈 네네. 해서 오케이. 이제 SSL 칩을 타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거 처리하고 이렇게 네네. 개발을 하는 거죠. 자, 홍성권님, 팔로알토 장비에 대해서 운영자의 정책 적용 및 로그 모니터링 등이 용이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뭐 그 마지막 부분에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뭐 종합 분석 시스템처럼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센터라는 걸 통해서 네, 트래픽 분석을
쭉 했었고 그 중에서 지메일을 통해서 바이러스 첨부된 게 어떤 사람이었고 이거를 어떻게 뭐 그 트래픽 로그에서 보고 이걸 레포트 뽑고 하는 걸 보여드렸죠. 네.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정재훈님, 계열사 중 한 곳에서 메타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국 회사의 보안 솔루션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회사에서 사내 파일 서버나 나스 서버, 엑스체인지 서버 등의 사용 현황을 분석해서 컨설턴트들이 레포트를 해줘서 보안 현황 파악을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이런 프로모션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없고요. 네. 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로컬에서 어떤 종류의 실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선까지의 컨설팅이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컨설팅해서 뭐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네,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현님, 애플리케이션 레벨로 스캔이 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방화벽에 등록하는 방법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이 버전업 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면 또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 건죠? 네, 그래서 아까도 좀 굉장히 날카로우신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은 표준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버전업이 네. 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목요일날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막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들을 QA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도 그게 일주일 전 버전 대비해서 정합성이 맞는지를 QA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표준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레포트에 보시면 모디파이드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뀐 거죠. 스테이터스가. 네, 그러니까 패치돼서 네네.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런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님, SSL VPN 말고 일반 VPN도 통신 내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지요? 네, SSL VPN은 해킹이죠. 인더미들 어택상에서 해킹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서버인 것처럼 가정에서 할 수 있지만 IPsec VPN은 암호화된 통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네. 김수열님, 시그너처 기반이 아닌 언노운에 대한 샌드박스 개념의 동적 분석이 자체 내장되어 있는 건지요? 혹은 타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한지요? 네, 타 솔루션과의 연동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네네. 네, 그 부분은 일단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 오픈 API를 통해서 타 솔루션에서 분석된 정보를 팔로알토 장비에서 차단한다거나 네. 허용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연하게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내에서도 와일드파이어라고 하는 안티 APT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샌드박스는 로컬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샌드박싱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네.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내부 파일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말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 타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혁진님,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으로 사이트에 나가서 구축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또한 보안 솔루션 장비를 다루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글쎄요. 구축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사이트의 규모, 네. 대수, 어, 트래픽 양, 네. 방화벽 정책의 뭐 개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보통 작업은 뭐 2-3시간 정도 네. 하고 사전 작업, 방화벽 정책을 세우는 사전 작업이 그렇겠네요. 오래 걸리죠. 며칠 정도 네.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정책 기반이니까 그죠? 맞습니다. 포트가 아니라. 그럼 방화벽, 네. 기존의 방화벽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요? 기존의 방화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뭐 있고요. 아니면 네네.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네. 기존의 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뭐 아.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방화벽 룰을 마이그레이션을 네네. 뭐 이제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수는 예, 뭐 어느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팔로알토는 그 방화벽 변환을 위해서 이제 그 뭐 포티넷이나 체크포인트 이런 거에 대한 자동 변환 툴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합니다. 네. 박치규님, 인라인이 아닌 아웃 오브 바운드 구성 시 콜백 차단 솔루션이 있는지요? 인라인이 아니고 아웃 오브 밴드로 하는데 콜백을 차단을 하려면 콜백이라는 걸 인지하더라도 콜백이라는 거를 누군가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콜백이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게 그냥 IP 단위로 인지를 해서 차단을 하면 띡 하면 되는 건지 네. 네, 그런 정보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시그널을 받는 거고 그러면은 실제 탐지된 정보를 그 실제 그 트래픽이 흐르는 장비 쪽에 인풋을 시켜줘야 되겠죠. 네네네. 그 방법만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네. 홍성우님, 패턴이나 시그너처 방어도 함께 할 수 있는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PS는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파이어는 시그네처 베이스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네, 차단하는 거죠. 네. 손대호님, 차세대 방화벽 중 체크포인트, 포티네트 외산 제품, 안내, CQI.com 등 국내 주요 보안 장비와 비교 시 어떤 강점이 있는지요? 네,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네네.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그 국내 장비랑은 BMT를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나가는데 BMT를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포지셔닝이 틀리다는 얘기죠. 아, 오케이. 저희는 RFP가 뜰 때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뜨는 BMT를 참가를 합니다. 아, 네. 그게 아닌 데는 저희는 기대 효과가 별로 아, 네. 없겠죠. 뭐 가격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외산 방화벽 벤더 중에 실제로 체크포인트 포틴에서는 아주 좋은 네. 경쟁자다. 네네.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다 잘 알고 네. 있지만 그거 실제 네, 공개에서는 좀 거기에서 강점이라면 하나를 꼽다가 뭐가 있을까요? 강점. 모든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도 리즈너블한 성능을 제공한다. 아, 네. 이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올린다고 훅 떨어지고 뭐 한다고 훅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애플리케이션, IPS, 안티바이러스, URL 필터링, 파일 블로킹 싹 다 올려도 네. 게이트웨이에 사용해서 죽지 않을 그런 성능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박치규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한 요즘 타겟된 스피어 피싱을 통한 이메일 첨부 파일, 공유 파일 및 URL 공격도 탄지 차단이 가능한지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차단하려면 사실은 하나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웨이에 아무리 좋은 보안 장비 할아버지가 갖다 놔도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차단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URL이나 이런 거 URL 필터링 자체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URL 필터링 그 라이센스도 있고요. 거기에 멜웨어 카테고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CNC 서버라든가 비정형된 사이트들에 대한 리스트리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네. 본넷 뭐 히트하는 네. 어떤 뭐 여러 번 히트한 거에 대한 레포트도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딱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URL이나 이 IP가 CNC든 어떤 아까 피싱 용도로 사용됐던 거든 멜웨어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URL이다 이런 정보들을 내려줘서 알려주는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기숙님, 실제 방화벽의 외부로부터 허용된 트래픽 80 포트로 수신되는 걸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허점이 있는데요. 팔로알토의 경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뭐 이게 사실은 차세대 방화벽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80 포트를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80 포트 안에서 80 포트는 열어주는데 80 포트 안에 Gmail, 80 포트 그렇죠. 안에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기반으로 네, 그렇죠. 이제 통제하는 게 포트 단위가 아까 아니라.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그렇죠. 이제 차세대 방화벽의 네네.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김문영님, 알려지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증권사 HTS라든지 사설 메신저와 같은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지요? 네, 분석을 하는 툴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를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커스텀한 애플리케이션은 방화벽 자체에서 제공하는데 그 방법은 피켓 같은 걸 떠서 실제 플로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뭐 HTTP 리퀘스트 헤더 안에 어떤 스트링이 들어있는지 포스트 메시지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 스트링을 참조하면 네. 이게 이 애플리케이션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HTTP나 TCP/IP에 대한 좀 폭넓은 지식이 있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네. 구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승현님, 리눅스 LDAP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무 제품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선 사용할 수 없는지요? 즉 MSAD에서만 연동이 되는 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뭐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D, 그 유저를 연동한다라는 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던 기술이지만 실제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AD를 쓰거나 유저에 대한 정보나 유저의 매칭된 IP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거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AD였던 거고 팔로알토는 AD뿐만이 아니고 LDAP의 뭐 최신 버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터미널 서버
에이전트를 깔아서 그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국내 레퍼런스 중에 저희 이제 오픈 API라고 하는 API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VDI에 어떤 뭐 매니지먼트 서버가 가지고 있는 IP 포트 정보를 XML로 방화벽 장비를 실제로 다이렉트로 파싱을 해서 네. 이제 유저로 연동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윤승호님, XXSS나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공격을 찾아내고 실시간 차단이 가능한지요? 웹 방화벽과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웹 방화벽은 기본적으로 웹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솔루션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뭐 이쪽 계통에서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웹 방화벽은 궁극적으로 웹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이고 얘는 팔로토 네트워크스는 게이트웨이 단의 보안, 전반적인 보안을 네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거를 아까 뭐 지금 말씀하셔서 얘기를 할 때 이 사이트에서는 이게 그 시그널 버퍼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 거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정상적인 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인자값이 틀린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한 인자들을 튜닝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웹방화벽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웹방화벽의 전반적인 일부 어떤 인지된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웹방화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웹방화벽으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박형철님, AD와 연동 후 네트워크 수준에서 제어가 되고 사용자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고 SSL 패킷 감시 및 차단이 된다는 것인데 매력적인 기능입니다. IP와 사용자 확인은 참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작업이었죠. 네. 김태식님, 몇 년 전 회사의 DMZ 존 내에서 메일 서버와 연관된 중앙 방화벽에 A사 백신을 설치했지만 기존 패턴과 다른 악성 코드가 그냥 통과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팔로알토의 신방화벽은 기존 설치된 패턴과 다른 악성 코드가 유입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언노운 멜웨어죠. 기존의 시그네처가 없는 새로운 공격. 네네. 그걸로 공격하죠 이제는. APT 공격이 그거고 네.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무력화 시키죠. 그래서 네. 언노운 멜웨어를 분석하려면 방법은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네. 행동 기반 탐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것도 없었던 기술이 아니고 허니팟이라고 하죠. 그래서 허니팟 행동 기반 탐지하는데 넣어놓고 흔들어 보는 거죠. 네네.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일단 뭐 당연히 그 기술이 가장 유효한 기술일 거고요. 팔로알토 네. 네트워크스는 그게 장비에 있진 않고요. 그런 파일들을 클라우드로 보내서 클라우드 샌드박싱해서 여러 개의 OS에 넣어놓고 막 흔들어 봅니다. 네네.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 막 루트킷을 만들고 레지스트리를 변속하고 익스플로러의 보안 설정 변경하면 얘는 멜웨어겠죠. 네네. 그럼 그 멜웨어로 인지된 걸 시그네처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자 백엔드로 그 30분 안에 시그네처를 보내줘서 그 다음부터 오는 플로우는 다 차단. 네. 현재 팔로알토는 여기까지 네네. 구현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IDS에서 IPS로 건너왔던 것처럼 언노운 멜웨어도 탐지뿐만이 아니고 차단까지 가능한 솔루션으로 이제 진화를 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4시 10분 돼가지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그 다음은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메일로 좀 여기다 답변해 주시면 아니면 여기다가 나중에 댓글 써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마지막으로 자, 윤영님, IP와 포트 감시가 아닌 소프트웨어 가까운 애플리케이션 유저 컨텐츠를 본다는 것이 신선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단어 의미에 충실하려고 하면 이 제품 사용자가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 또는 기능 재구성 기능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는 차기 제품 계획이 있는지요? 사실은 지금 이제 윤여영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관점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네. 방화벽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네. 그 원하는 형태로 디파인해서 원하는 모듈을 탑재하고 이런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이제 그 솔루션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정형화된 어플라이언스에 올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렸던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데 SDN 예를 들었던 거는 네. SDN에 이미 SDN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V 스위치 안에 어떤 하이퍼바이저 안에 소프트웨어 방화벽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방화벽이 사실은 이미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 이미 뭐 VM웨어 같은 것도 협력해서 V 스위치에 안단에서 흐르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의 그런 솔루션들은 원하시는 굉장히 유연한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성능과 어떤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시큐리티 관점에서의 어떤 뭐 이런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충실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설명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플렉서블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되게 오래 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그 게스트님 오늘 너무 좋았다 이런 반응이 정말 열광적인데요, 아주. 나중에 한번 토크아이티 TV 가시면 댓글로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끊겠습니다. 자, 하고요. 자, 그 오늘 그 질문 되게 좋은 분들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세 분만 좀 발표 좀 이름 좀 호명해 주세요. 이름이요? 네. 좋은 질문하신 분들. 네. 네, 참 뭐 너무 뭐 좋은 질문들, 네, 많은 질문들 그렇죠. 그냥 막 지나가서 네. 뭐 사실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네. 이름을 너무 많이 써놨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설문 참여한 분들한테 네. 10분을 또 제가 CGV 영향권 주니까요. 네. 네. 뭐 또 이분들 또 경품 받으려고 들어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아이 그럼요. 네. 저는 예전에 네네. 경품 이 찔리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네. 일단 제일 마지막에 해주셨던 네. 윤여영님, 윤여영님, 네. 그다음에 처음 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이승현님, 이승현님, 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윤승원님. 윤승원님, 네. 자, 윤여영, 이승현, 윤승원님은요 스태프 이메일 여기 댓글창에 있거든요.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은 저희가 잘만테크 아까 그 휴대용 스피커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설명 청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10분 CGV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여러분들이 질문들 많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 내고 있는 또 게스트님이셨지만 그래도 아주 오늘 좋은 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방송을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좋은 코멘트라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많은 분들 지금 이제 사진 좀 올려주셨는데 좀 쑥스럽다면 그냥 아무 사진이라도 좋으니까 좀 사진 좀 올려주시면 마이페이 들어가서 우리 제가 진행하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다시 보기하고 방송 자료는요 나중에 토크아이티.tv 이 사이트 가서 한 일주일 뒤쯤이면 다시 보기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또 과거에 했던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들을 IT 관련된 거 다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고 하죠. 네, 뭐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어떤 다른 오늘은 굉장히 일반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만나 뵀지만 네네. 다음에는 좀 더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좀 더 화두가 되는 그런 네네. 솔루션들을 가지고 좀 흥미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네.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시는 김명표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